사람 얼굴은요, 나이 들수록 점점 솔직해집니다. 젊을 때는요, 옷으로 가리고 식함으로 가리고 돈으로도 좀 가려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건 하나씩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은 조선의 대표 현실 멘토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품격이 뭔지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고 외모가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겉을 덮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로 자신을 가립니다. 좋은 옷을 입고 번듯한 직함을 내세우고 성과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때로는 가진 돈이나 배경이 그 사람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직함은 언젠가 내려놓게 되고 재산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며 외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말투, 표정, 눈빛, 몸가짐, 습관,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이고 반복되며 시간이 지나 굳어지면서 결국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이유 없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긴장이 되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돈의 차이도 아니며 외모의 차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태도입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왔는지가 세월을 지나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얼굴이 인생을 말해준다는 말.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얼굴과 분위기로 스며든 결과입니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얼굴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내 태도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쌓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품격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특별하고 화려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 정갈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아하게 들리는 분위기. 물론 그런 모습이 전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장면일 뿐 품격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품격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조용하고 사소한 순간, 누구의 평가도 개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대충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타협하는가?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사람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품격은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무례해지는가? 이때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분노하고 따지고 억지로라도 이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선택이 갈립니다. 감정에 그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멈추고 스스로를 다스릴 것인가? 물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주는가? 아니면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가?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주문이 늦어졌을 때 짜증을 내는가? 아니면 여유를 유지하는가? 길을 걷다가 작은 실수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가? 아니면 웃으며 넘기는가? 이런 장면들은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사람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품격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꾸민다고 해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반복된 선택, 반복된 태도, 반복된 생각, 이 세 가지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보여주려고 애쓸수록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갈수록 깊어집니다. 한 줄 정리. 품격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순간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진짜를 만든다.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주변 관계도 원만할 때는 대체로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런 상태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 관계의 갈등, 실패와 손실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거나 자신을 다스리거나. 이 둘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분노, 원망, 좌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반응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항상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순간이 아니라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결국 표정과 말투로 이어집니다. 무심코 짓는 얼굴, 날카로운 말투, 차가운 반응 속에 그 사람이 살아온 감정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스스로를 붙잡으려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려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 이 둘은 같은 상황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존재하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힘든 순간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그 실패에 갇히고 누군가는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어집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날카로워지고 누군가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차이는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운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가? 어떤 방향으로 감정을 흘려보내는가? 이 모든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한 줄 정리.
힘든 순간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태도에 따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품격 있는 사람의 공통점, 친절함. 품격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의외로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예의나 형식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겉으로만 웃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맞춰주는 행동은 진짜 친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친절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 지나치기 쉬운 작은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아무런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행동,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친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친절이 결코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친절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여유가 없을 때 타인을 배려할 공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진짜 친절은 감정 상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이 말투에 드러나고 여유 없는 사람은 그 조급함이 행동에 묻어납니다. 반대로 안정된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사람, 실수했을 때 크게 꾸짖기보다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 그 순간들은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한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사람은 결국 이런 장면들로 기억됩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대해줬는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한 줄 정리. 친절은 가장 조용한 행동이지만 가장 분명하게 품격을 드러내는 언어다. 그리고 그 친절이 쌓인 만큼 그 사람의 인생도 조용히 깊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태도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도 결국에는 형태를 바꾸거나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성과는 새로운 성과에 의해 덮이고 자리와 직함은 언젠가 내려놓게 되며 사람과의 관계 역시 시간 속에서 변하고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감정을 담고 표정은 그 사람의 습관을 보여주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점점 더 연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런 말은 어쩌면 자신을 놓아버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드러나는 시기다. 이 두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하루는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바로 그 하루들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얼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말 한마디, 상황에 대한 표정 하나, 순간적인 선택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태도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됩니다. 마지막 한 줄. 품격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가 쌓여 완성되는 인생의 흔적이다. 결국 사람은요, 잘난 척 오래 못하고 포장도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게 쌓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